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미향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기억에서 좀 아사무사 하실 텐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서, 배임, 횡령, 이런 것 등으로 아마 기소된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재판이 무려 9개월 만에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부터 지금 시작 중인데 그 공소장이 아직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혐의들 보도로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검찰이 파악한 구체적인 혐의가 과연 뭔가 그건 이제 다 증거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마침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벌였는가. 물론 이제 안성 쉼터를 싸게 팔았네 어쩌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 같은 데의 돈을 얼마나 자기 돈처럼 막 썼는가. 심지어는 그 모금하는 거를 자기 개인 계좌로 하고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정대협 돈하고 자기 돈하고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짐작 내용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이 공소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정대협 대표 또 그 후신 정의기억연대 여기 이사장 이런 걸 지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잔돈푼으로 또는 100만 원 어쩌고 이렇게 쓴 거 그런 것들을 보니까 피해자 후원금으로 모금한 액수 중에 1억 원 정도를 빼돌려서 개인 용도로 쓰고 그거 기록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보조금 수억 원을 또 그러니까 그 수억 원을 부정수수하고 이런 혐의 등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총 8가지 혐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20년 작년 9월 달에 기소가 돼서 올해 8월 달에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데 무슨 재판이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끄는지 벌써 끝났어야 되는 재판인데 지금 이러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실이 이제 받아서 공개한 그 공소장에 보면 1억 37만 원을 217차례 그렇게 이리저리 나눠서 썼다. 이런 겁니다. 2015년 3월 1일 보면 A갈비라는 곳에서 26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달 23일에는 돼지고기 전문점인 것 같은데 B돈 무슨 돈 이렇게 쓴 18만 4천 원. 그 다음에 어떤 과자점에서는 4만 5천 원. 그래서 음식점, 식료품점, 면세점 이런 데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완전히 정대협, 정의기억이었는데 이런 데 돈을 자기 그냥 개인 생활비로 쓴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23만 원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또 옮겼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자기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그걸 또 자기 개인의 다른 계좌로 옮겨서 쓰고 2015년 7월에는 이거 무슨 푸시업이라는 곳에서 9만 원을 쓴 걸로 보이니까 이거 아마 어디 가서 발 마사지 받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2016년 4월에는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8만 원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썼다. 2018년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 원을 자기 개인 계좌로 보내고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 그러니까 세금 납부도 정대협 돈을 썼다. 모금한 거를. 그 다음에 2018년 3월에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 씨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죠. 이 계좌에 들어있던 모금액 182만 원. 이게 그냥 아무런 용도 이런 것도 없이 윤미향 의원의 딸 계좌로 이체가 됐다. 딸한테 준 겁니다, 그냥.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7월 정대협 계좌에 들어있던 200만 원. 이게 또 윤의료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병원 가고 좀 병원에서 큰 돈을 쓴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할머니들 모금한 데에서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정말 윤미향 의원의 이 범죄 행각 굵직굵직한 거 말고 이것만 보면 정말 파렴치하다. 염치 없는 짓이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윤미향 의원 자긴 떳떳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것 자체가 뭐 이건 염치 정도가 아니고 정말 뻔뻔하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고. 자,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자기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 자기 아버지의 그 농지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내 정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원직을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윤미향 의원의 태도는 파렴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계속 지금까지도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어디다 어떻게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 탈당은 지금 이제 무소속이니까 의원직과 관련해서 지금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소장 문제, 그리고 당에서도 이 공소장 당에서는 벌써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곽상도 의원의 문제 현재까지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 이제 대장동에 문화재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재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 이 공사 중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손을 써준 것 아니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왜냐면 아버지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긴 한데 그 의혹이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는 곽상도 의원의 문제는 이 시점까지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자, 그런 걸 보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용단을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이끌어냈는데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속해 있던 민주당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탈당으로 이제 우리 당 일 아니야 라고 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하는지, 윤리위원회는 또 뭐 하는 것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뭐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차피 지금 선거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대선. 그동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관된 대장동 관련한 의혹,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이런 파렴치한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문제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응징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오늘 그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을 봐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미향 의원 공소장, 이거 외에 사실 이거는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안성 쉼터 같은 것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억 이런 것들이 어디로 증발됐다 이런 것들인데 글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소장에 현재 제대로 지금 이 공소장 내용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런 파렴치한 짓,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의원직을 유지하기에는 힘든 요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